네, 오늘도 변함없이 체크포인트 짚어보고요. 또 추천주까지 알려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주 전문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분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두 분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요.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연말에 사이 좋고 따뜻하면 좋겠지만은 이 미중 약간 미묘한 기류가 다시금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토류와 관련해서 가공기술 수출을 금지한다. 중국 쪽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 자동차, 전기차 자동차를 비롯해서 관세 얘기가 또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히토류 다시 한번 중국이 이 카드를 꺼내들게 되는지 그 배경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이미 꺼내들었고요. 오늘 21일자 어제 이제 로이터 통신에 보도에 의하면은 중국이 히토류 가공 기술 수출을 이제 금지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7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뭐 이런 조치는 결국엔 서방 국가들이 뭐 반도체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제 계속하기 때문에 맞불 성격으로 좀 내놓은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그다음에 풍력 터빈, 그다음에 전자제품 등에 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조치로 중국 이외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 뭐 관련 주식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티플렉스, 뭐 이지, 뭐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온서부터 좀 보시면은 주가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지금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굉장히 강하게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바닥권에서 뭐 이런 뉴스가 나온 만큼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밑에서 미리 이게 선제적으로 좀 어떻게 본다면은 유출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막 미리 올랐던 것가 아니거든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니온 머티리얼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트가 다 비슷비슷하죠. 티플렉스도 그렇고 이지 뭐 이런 정보도 다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뭐 갑작스런 이게 돌발적으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미중 갈등이 재차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히토류 종목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 사이에 한참 좀 소외됐습니다. 주가 차트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급등했던 적도 있었지만은 이후에 상승폭 반납하고 우하향 기조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드라마틱한 반전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로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말에 뜨거운 섹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 최근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좀 종종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또 매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이것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이어질 만한 모멘텀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이재규 본부장님 봐주세요. 네,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아라든지 현대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투자를 한다라고 관점을 좀 바꿔본다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쪽이나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심도는 분명히 높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단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현대차와 기아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가 미국의 GM이나 포드보다 훨씬 더 잘했습니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이제 점유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크게 시장이라기보다는 자동차 업종을 부담스럽게 했었던 금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실제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자동차 관련주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아라든지 현대차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부품주들에 대한 수급도 조금씩 붙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관련돼서 자율주행이라든지 관련돼서 조금 이제 엮여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컸지만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과거부터 이제 완성차 부품주라고 할 수 있었던 기업들 성화이텍이라든지 서현이화 그리고
그리고 화신 같은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크게 나오지 않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저평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장성이 좀 정체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자동차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 매출 자체가 비약적으로 늘 수가 없었던 구조였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방업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외형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4년도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나라에서 점유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약간은 후행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화신이나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같은 전통적인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가의 흐름이 현대차와 기아를 굉장히 닮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먼저 움직였어요. 근데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따라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말에서 연초까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구간 그리고 내년 초까지 완성차들 기아도 얼마 전에 50주 신고가 기록하고 거의 10만 원 부근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 자동차 부품도 형님을 잘 따라갈 거다 기대해보자라는 시각이었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이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봐주시는 몇 개의 섹터가 있습니다. 방산 어제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번에 라면입니다. K라면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가운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수출이 역대 최대라고요? 네, 지금 누적 수출액 같은 경우에 라면이 지금 8억 7,6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뭐 전년 수출액은 이미 좀 넘어섰어요. 그리고 월간 수출액도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 11월 달에 월간 수출액이 9,077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지난해 11월보다 무려 이제 37% 정도 증가를 했고요. 지금 라면이 기존에는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내수용 산업이다 뭐 이런 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미지를 지금 탈피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월간 수출액이 11월에 이제 9천만 달러 넘은 거는 뭐 지금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상 처음이고, 지금 이런 추세라면은 올 연말까지 지금 10억 달러에 도전해 볼 만하다 이런 그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K라면 성장세는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해외 진출 아직까지 초입 단계이고, 뭐 한류 열풍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워낙 또 식재료들 가격이 뭐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라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싸니까 가격 부담이 적어서 계속 좀 잘 팔릴 것으로 지금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보시면 되는데,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의 삼양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65% 이상이에요. 거의 뭐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 차트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그냥 어떻게 본다면은 21일 이동평균선이 살짝 무너지더라도 그 다음 날 바로바로 다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액이 삼양식품보다 좀 적어서 그런지 수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아무래도 주가가 좀 움직임이 좀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농심 같은 경우에도 수출액은 따라서 늘어날 것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주가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라면 보실 때 이제는 수출 데이터 좀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양식품은 올해도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수출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된다라는 시각으로 라면주들 추이와 함께 현재 위치들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의 급등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이 반도체주들 최근에 돌아가면서 시세를 좀 내고 있죠. 이제는 뭘 봐야 될까? 이런 고민들 되실 겁니다. 지금 포인트로 반도체 후발주도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다뤄주실 것 같은데, 과연 이 후발주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궁금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좀 들쑥날쑥하긴 합니다. 그동안 전체적으로 뭐 HBM이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CXL이 강세를 보였고, PIM이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올라오면서 오늘 우리나라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마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선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돼서 또 어떻게 관련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기판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제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심텍,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TLB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CXL 쪽과 엮이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판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가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 기판 쪽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과 PC와 이런 세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물론 반도체 쪽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천후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 기판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HBM이 이슈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됐었던 게 이 DDR5라는 겁니다. 근데 이 DDR5가 2024년도, 2025년도가 돼야지만 DDR4보다 이제 점유율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DDR5에 대한 매출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인데 DDR5 같은 경우는 DDR4, 그러니까 전 세대에 들어가지 않았었던 그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게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것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아비코전자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전제품을 구성할 때 능동소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능동소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수동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덕터라든지 저항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수동소자를 만드는 회사가 아비코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 DDR5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외형 성장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 둔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주가 흐름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 추후에 좋은 수익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발주, 과연 그 키워드를 뭘로 보실지가 궁금했는데 기판하고 DDR5 대중화였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쭉 알아봤습니다. 체크포인트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두 종목 있어서 이 부분 먼저 리뷰하고 추천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 약 한 달 전쯤에 제시를 했던 이 두 종목 모두 다 현대차 그룹주거든요. 어제 이쪽 흐름 좋았죠. 현대위아가 11월 20일에 추천됐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률은 14%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57,000원에 사서 65,000원 1차 목표가 도달입니다. 그러면 현대위아 앞으로의 전략은요? 네,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일단은 최근의 흐름이 자동차 관련주들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2차 목표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요. 7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5,000원, 직전 고점이 지금 75,500원인데 이를 넘어서는 가격 75,000원까지 열어둡니다. 들고 계신 분들 조금 더 홀딩해 주시면 더 큰 수익 이 종목에 가져올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앞서 체크포인트에서도 그랬는데 다음으로도 현대 오토 에버 이 종목은 딱 일주일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됐던 종목으로 매수가가 17만 원 선 이하였고요. 목표 주가 20만 원 설정이 됐는데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20만 5,500원까지 장중에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주 동안에만 벌써 수익률이 2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워낙 강했습니다.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의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바닥권에서 완전히 탈피했고 차트 먼저 얘기하기 전에 차트 한번 잠시 네. 보시면은 여기서 일단 단기적으로 쌍바닥 나오면서 지금 가고 있고 현대차 그룹에서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회사가 외형 성장이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는 2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보도 더 가져가 보자. 조금 전에 차트 화면에 나갔는데 추세적으로 꾸준히 오릅니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추천한 날 그날도 올랐는데요. 지금 6거래일 연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나란히 2차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그럼 오늘의 추천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봐야 될지 최현재 전문가님 추천주부터 공개를 할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지노믹트리입니다. 네. 일단은 국내 유일의 대장암 조기 진단 업체이고요.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도 대장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장암 환자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다면은 대장암 환자가 증가하면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리고 암 조기 발견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트 보시면은 좀 바닥 탈피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매수가는 18,200원서부터 18,400원 사이 그 밴드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5,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 꾸준히 올랐네요.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에다가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어제 종가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매수 구간을 잡아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22,000원, 목표 수익률 업사이드 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5,800원입니다.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랜만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거나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기업 업종군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오다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기업들 중에서도 유독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비올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비올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 흐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올해 저점 때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2024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2월 1일 날 만들어놨었던 이 직전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지금 브라질 쪽에 대한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 쪽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 때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중국 쪽에서 이제 제품을 판매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국내에서도 신제품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비올 같은 경우는 일단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어쨌든 판매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영업이익으로 잡힌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게다가 비올 같은 경우는 다른 의료기기 관련주들에 비해서 이 소모품 쪽에서 나오고 있는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의료기기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모품 쪽에서 큰 매출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소모품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도에는 소모품 쪽에 대한 메리트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저점대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공략을 해서 직전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주식 차익 실현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가 8,930원인데요.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라면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10,000원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주가가 반대로 밀려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7,800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 최대의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바로 이 브라질이랍니다. 브라질로 진출을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비올,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몇 번 강조해 주신 내용이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바이 앤 홀딩이 아니고요. 이 종목 짧게 좀 대응 전략 그래서 나왔습니다. 전일 종가 수준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10,000원 설정됐습니다. 직전 고점 부근의 가격이고 목표 수익률은 10% 초반대로 짧게 잡습니다. 손절가는 7,800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목표가 2달 종목과 추천주까지 알아봤습니다.